예, 그런가 하면 민주당의 김회재 의원이 한동훈 장관과 질의하던 와중에 애창곡이 있냐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애창곡은 왜 물었을까요? 장관님 애창곡이 있습니까? 예? 애창곡이 있습니까? 애창곡이요? 윤도현은 아닌데요. 제가 특별히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우리 한동훈 장관이 이끄는 검찰을 보니까 우리 한동훈 장관의 애창곡은 김수희의 애모가 생각이 납니다. 말씀하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와 장관님이 작아져야 할 것은 권력이 아닙니다. 국민과 역사 앞에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저는 누구 봐줬다는 얘기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거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검사 출신의 김광선 변호사님, 김회재 의원도 지금 검사 출신이죠? 네. 그대 앞에만 서면 이거 왜 애창곡 질문한 거죠? 대정부 질문에서 뭐 저런 질문을 해요. 아니, 그 마지막에 이제 할 얘기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 앞에만 쓰면 작아진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애창곡이 뭐냐, 뭐 애모 아니냐, 그러면서 거기서 노래 가사까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정치인에서 굉장히 좀 촉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지금 몇 선이시죠? 몇 선? 초선. 초선인가요? 뭐 초선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정부 질문이 뭐 하는 곳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검사 출신이라고 하면 지금 한동훈 장관이 검사 후배잖아요. 그러면 검사 선배로서 어떠한 대정부 질문에서는 정말 콕콕 찌르는 비수와 같은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 답변에 대해서는 반박을 하고 잘못된 게 있으면 지적을 해야 하는데 뭐 이게 대정부 질문에서 뭐 애창곡이 뭐냐, 뭐 애모에 뭐 가사를 읊조리고 저런 것들이 국민의 눈에 볼 때는 뭐 이게 대정부 질문이 장난이야,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아마 저보다도 후배될 것 같은데 굉장히 좀 안타깝네요. 예. 자, 그럼 기자 출신의 김수영 교수께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뭐 재미도 없고 뭐 이게 뭔가 위트 있게 뭔가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이렇게 좀 끌고 어떤 주제를 확 화제가 되게 한다는 측면이 있다면 저렇게 뭐 유행가 가사를 이야기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겠습니다만 저게 뭐 뭘 의미하고 싶은지도 잘 모르겠고요. 재미도 좀 없고요. 뜬금없다. 이 뜬금도 말씀이시죠? 없고 진짜 딱 보자마자 왜 부끄러우면 나의 몫이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 얼굴이 화끈거리고 우리가 이렇게 세금 내서 저런 거 하라고 저 자리에 보냈나라는 진짜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저게 뭐 민주당 의원이든 정의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누가 됐던 간에 저런 식으로 이제 하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토크하는 것처럼 한동훈 장관과 관련된 재미있는 뭔가를 하면 자기 얼굴도 한 번 더 나오겠지라는 생각으로 이제 저렇게 하신 것 같은데 뭐 연배에도 맞지 않고요. 별로 위트도 없고 재미도 없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트도 없고 재미도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특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사실 곽상도 의원 아들의 그 수사가 이제 무죄가 나온 게 굉장히 국민들이 다 충격이 컸잖아요. 예. 근데 사실 그 수사가 시작되고 기소된 것까지도 문재인 정부 하에서 있었던 거거든요.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수사해서 기소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런데 아마 수사가 부실했겠죠? 그러니까 무죄가 나왔어요. 그래서 특검 하자는 것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지금 그 특검을 민주당에서 추천해서 정하자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그 50억 클럽에 누가 있습니까? 권순일이 있잖아요. 지금 이재명과의 재판 거래 의혹이 있는 사람이 50억 클럽에 떡하니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민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가 있는 민주당에서 특검을 추천해서 이걸 추진하자는 거는 정말 너무 이거는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생각이 들고 특검 하자는 것도 좋은데 민주당의 속내가 너무나 뻔히 보이는 이런 방식의 특검은 주장한다면 국민들을 너무 속이는 거나 마찬가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가 하면 애창곡을 물은 김회재 의원을 상대로 한동훈 장관은 2005년도 상황을 거론하며 응수를 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헌재가 검찰청법 개정안 등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상이 아닌 입법사항이다. 개정법은 검사 수사권을 축소한 것이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장관의 입장을 정확히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 입장은 정확하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다툴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많은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법 집행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그 결정 취지에 맞춰서 법을 집행할 것이다. 존중은 하는데 공감은 하지 않는다. 마음에 안 든다 이 말씀이시죠? 마음에 안 든다가 아니라요. 위원님, 2005년에 위원님께서 검사의 수사권에 대해서 아주 강경한 발언을 하셨어요. 지금하고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셨죠. 그 이후에 헌법은 안 바뀌었고 위원님 직함만 바뀌었는데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장관,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상 권한입니까? 입법상 권한입니까? 입법상 권한이라고 오대서로 나왔고 2005년에 의원님께서는 헌법상 권한이라고 강력하게 부르짖으셨죠. 2005년도 당시 김혜재 의원의 의견이 왜 바뀌었냐라고 한 장관이 그 어디서 스터디를 해온 모양이에요. 2005년 당시에는 실제로 그랬는지 또 언론이 확인을 해봤습니다. 김혜재 의원, 검사장 출신, 과거 대검 수사정책기획단장, 2005년 수사권 조정 공청회에서 헌법은 수사의 주재자로서 검사만을 명시, 이는 검사로 하여금 수사를 주재토록 하는 헌법적 결단. 검찰은 그런데 2018년 사직 당시에도 검찰권은 국민의 것, 국민을 위해 행사. 검경 수사권 조정 움직임에 반대를 했었네요. 아주 강하게 반대를 했었는데 뭐 시간이 많이 흘러서 입장은 바뀔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민 최고위원님? 바뀐 게 있다면 직장이 바뀌었죠. 검찰이 직장이. 검찰에 있다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으로 직장이 바뀌게 된 것인데요. 한동훈 장관이 국민들에게 그래도 인기가 있고 나름의 팬덤이 형성되고 힘이 있는 이유는 과거에 있었던 시기부터 지금까지 검찰에 몸담고 있으면서 나쁜 사람만큼 내가 확실하게 잡겠다. 그리고 이 나쁜 사람 잡는데 여야 가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측면들을 계속 가지고 왔던 것 아닙니까? 검찰주의자라고 일부 사람들은 비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대한민국 부정부패에 맞서 싸웠던 한동훈 장관의 그 일관성 있는 태도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겠죠. 근데 김혜재 의원이 나와서 한동훈 장관에게 저렇게 질문하려면 최소한 본인이 과거에 했던 발언들이 어떠했는지 정도는 다시금 되새기고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 장관이 2005년도 얘기 끄집어내니까 갑자기 눈빛이 달라지는 모습들 아마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셨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정치라는 사람이라면 그때그때 정당이 갖고 있는 당론과 정치 철학에 맞춰서 본인의 행동에 약간의 제약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주장했던 바에 대한 일관성을 가져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자신감이 없으면 대정부 질문 자리에 나와서 한동훈 장관 불러서 저런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죠. 여기에 대해서 구태여 알려지지 않아도 될 법한 김혜재 의원의 과거까지 적나라하게 밝혀졌으니 대정부 질문에서 결과적으로 한동훈 장관을 띄워주게 된 것은 민주당의 몫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예. 자, 두 번째 이야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